그럼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60회 정도 하셨어요. 네. 그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왕도가 있다면 한번 정리해 준다면 어떨까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 오삼불고기를 먹고 드립커피를 마셔라. 네. 오삼불고기가 뭐냐면 오징어와 삼겹살. 오징어 오는 뭐냐 하면 예방 오. 삼겹살 3은 사후 대책. 사기 당했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말고 또 정신 차리고 잘하면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만든 거네요. 예. 예. 드립커피는 뭐죠? 원두를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거기에 뻥긋하게 올라오잖아요. 커피 기름이 끼어 있는. 이게 사기꾼의 현란한 말. 네. 그걸 이제 필터 있잖아요. 필터에 한번 걸르잖아요. 그냥 상대방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필터링을 하라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건 우리 계약 목적이 달성된 거고. 아.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커피 가루가 남잖아요. 찌꺼기. 예. 이게 바로 우리 거래에 있어서 증거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돈 거래를 하면서 필터링을 안 하나. 그리고 필터가 좀 잘못됐다. 계약서 같은 게 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필터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거는 기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의 사기죄를 다시 한번 봤어요. 347조 1항을 보니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구조를 뜯어보니까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돈을 주는 거, 재산을 주는 거.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기망했다는 증거하고 처분했다는 증거를 문서에 담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쓴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보면은 민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다시 말해서 차용증을 예를 들면은 빌려가는 원금, 그다음에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변제 날짜, 그다음에 이자 이 정도가 전부예요. 차용증의 핵심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안 갚았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 승소에도 집행할 수 없어요. 휴지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민사소송을 가면은 이기지만 집행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형사 고소를 하죠. 사기죄로 포장을 해서 좀 과장을 해서. 근데 80%가 다 불기소라는 거죠. 속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차용증에 속였다는 게 없잖아요. 그 맨 처음에 그 차용증으로 돌아가자.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죠. 어느 사기꾼이 돈을 빌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기계를 사서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잘 만들어서 수익금 반하고 원금을 갚겠다. 그래 빌려줬는데 사기꾼이 안 갚아요. 자기 빚 갚는 데 쓴 거야. 그게 나중에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니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나는 마스크 만드는 용도로 빌린 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금 빌렸고 그 당시에 재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서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주는 거다. 이건 민사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다른 거지. 피해자는 마스크 만든다 그래가지고 기계 산다 그래가지고 돈을 줬고 일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금 빌렸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기계를 산다는 용도로 빌려줬다는 거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 차용증에 마스크 기계 구입 용도로 1억 원을 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써 있었어요. 용도가 기재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용도 사기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예외적인 일이네요, 사실. 그렇게 그렇죠. 용도까지 적어놓는 그렇죠. 경우는. 그래서 내가 그 피해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차용증에 용도 쓰는 걸 생각했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몇 번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용도를 증명을 못해서 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차용증에 그걸 아예 쓰는 거를 용도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바로 이거다. 형법에 사기죄가 되려면 속였다는 거하고 돈을 줬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돈을 줬다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문서고 계약서나 차용증이고 속였다는 부분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이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상대방 말 요거를 문서에 담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죠. 그럼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용도를 쓰고 돈을 통장으로 계좌로 넣어줘야지. 그래야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확인이 되니까. 많은 사기꾼들이 현찰로 달라 그래요. 현금으로. 그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금으로도 안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그렇죠. 이게 안 쓰면 차용증.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게 이제 기망 증거와 처분 증거를 문서에 담으면 이제 확실하게 사기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기망 증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인 증거. 그다음에 처분 증거를 내가 가장 대표적인 재물이 돈이니까 돈준 증거, 속인 증거와 돈준 증거를 문서에 담으면 된다. 차용증을 우리가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죠. 아예 문서를 안 써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차용증 받았다 이거 확실하다. 확실하게 그것만 믿고 있는 거야. 나중에 고소하면은 다 무혐의로 빠져나가니까 이 대한민국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계약서를 써왔다는 거죠. 차용증이나.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해요. 기망을 담으면 희망이 보인다. 문서에 기망 증거를 담으면 내 손을 떠난 돈이 돌아올 희망이 보인다. 돈을 빌릴 때 나는 갚을 능력이 돼. 난 어디에 있는 아파트도 내 앞으로 돼 있어. 이 얘기를 했다면 거기 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를 빌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 나중에 안 갚았을 때 어디 있는 아파트 소유 관계를 조사해 보면 나올 거 아니야. 다 자기 소유 와이프로 돼 있든지 뭐 어. 되게 쉬운데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못한 거죠 여태까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갚을 것인지 예. 뭐 변제 방법이라든지. 내가 뭐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가 들어오는지를 갖다가 예. 뭐 적는 거죠. 적어서 그거를 이제 담는 계약서로 거죠, 이제 담는. 서명을 계약서, 받으면은 그렇죠. 옴짝달싹 못하고 못하죠. 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난 이름을 줬죠. 그래서 예. 민형사 통합 차용증 내지는 민형사 통합 문서, 임채원표 예. 새로운 계약서. 그래서 이 양식에 뭔가 문서를 만들어서 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다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은 이 지금은 회수율이 3%밖에 안 되지만 과 30% 이상 될 것 같은데 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반까지 올라갈 수도 예, 있다. 훨씬 획기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법률 문화를 바꾸는 거죠. 사기당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민형사 통합 문서를 만들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예방된다는 거는 결국 사람 목숨을 구하는. 그럼요. 그런. 예,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한 친구가 대한민국에선 정말 경제사범이 형량이 좀 적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량이 되게 적죠. 적어요. 약해요, 되게. 진짜 팩트 체크로 진짜 약하다. 응. 얼마나 약한가요?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하죠.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그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했어요. 예. 여기서 뭐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은 한국에 이렇게 취업도 시켜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8억 원을 사기쳤는데 네.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8억 원의 무기징역. 네. 예. 근데 비슷한 거의 같은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취업 사기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4억인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징역 3년. 네. 무기징역과 징역 네. 3년. 왜 우리가 베트남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기 공화국이다 뭐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사기가 많긴 많잖아요. 네. 실제로 뭐 사기가 범죄 중에서 1위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형량이 좀 적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생각하시나요? 있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제가 이제 제 책에는 단계별로 다 예. 분석을 해놨는데 첫 한번 번째 분석해 주세요. 일단 이제 고소 전 단계 예. 보면은 그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예. 사기 피해자들한테 설문을 돌렸어요. 예. 그랬더니 고소한 사람들이 25.8%예요. 이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아는 사람들이 거의 훨씬 많네요. 왜 안 한 이유가 뭐 피해 금액이 적어서 아니면 너무 뭐 상대방과 너무 잘 알아서 아니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아니면은 뭐 애초에 민사 사안이라고 예. 생각돼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25.8%인데 이거를 다 차명으로 돌려놔요 사기꾼들은. 예.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해도 뭐 돈 뺏길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를 예. 했을 때 예. 고소 사건이 기소율을 보면은 겨우 20% 되거든요. 예. 예. 다시 말해서 10건 중에서 검사가 열심히 조사해서 기소되는 게 10건 중에 2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고소한 사건이 그 10개 중에서도, 중에 그러니까. 2.5건 정도인데 그 2.5건이 다시 기소가 되는 게 또 20%의 또 필터를 또 통과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차명으로 다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그 민사로 해봐야 승소해봐야 예. 돈을 못 받잖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 사건들은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애초에 사기가 맞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예. 재판 단계에서는 형량이 이렇게 약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항소심 끝날 때까지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사기꾼이 이제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몸빵으로 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한계. 음. 수사기관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데 예. 그냥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징역 7년이 나왔는데 합의하면 징역 4년, 3년이 되니까 그렇지. 보통 이제 피해자들한테 네. 그러면 돈 얼마라도 돌려드릴게요. 합의하시죠. 이렇게 그렇지. 되는데 그냥 7년 살게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형 살고 나오면은 사기친 돈은 숨겨놓은 돈은 다 퇴직금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어.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피해자는 많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친 게 뭐 500채, 1000채 이러잖아요. 그 총책 같은 경우는 뭐 3000채 이렇게 많은데 겁을 안 내요. 그냥 고소하라고 민사로 하세요. 예, 뭐 하시든가 말든가 큰 걱정 갚을 없는 생각이 거죠. 없고, 갚을 생각 조직으로 없고 움직이니까. 그냥 어차피 털어봤자 이 사람은 재산이 완전 제로에 세금을 막 6, 70억 막 남겨 그렇죠. 있고 민사소송이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제 대법원의 판사들이 이제 선고할 때 양형 기준표라고 책자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이렇게 정한 건데 그걸 자꾸 정한 올려야죠. 일례로 그 전에 우리가 성범죄 되게 네. 형이 낮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그런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형량이 되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거 엄청 똑같은 올랐죠. 거지. 이것도 예.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는 정말 살인이다. 사기라는 라는 인식이 점점 많아져서 정말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거. 예, 한 가정이 사기를 당하면 뿔뿔이 그 가족들이 흩어지고 예, 저도 뭐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이제 예, 한 20년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예, 아니, 사회를 완전 히 해체시키는 거죠. 사회 해체시키는, 파괴범이고 예. 가정 파괴범이죠. 그리고 원래 사기꾼은 이게 진짜 안 고쳐지는 것 같거든요. 계속 사기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일 쉬운 거니까 아는 게 자기한테. 그거밖에 없잖아요.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 관련해서. 작년인가 내가 상담해준 네. 사건인데요. 네.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될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서 네. 6천만 원인데 네. 이 사기꾼이 이제 딱 석 달 뒤에 반환하기 전까지 내가 쓰고 돌려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빌려줬어요. 이자도 안 네.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카톡을 주고 받았죠. 석 달 뒤에는 꼭 갚으셔야 됩니다. 아 물론 갚죠. 했어요. 근데 안 갚아. 예.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쓰려고 봤더니 이게 빌렸다는 게 전제돼 있는 그런 카톡 그걸 이제 뒤져봤더니 그게 다 날라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받았거든. 유일하게 받은 거는 뭐냐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만 가지고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를 했는데 다 졌죠. 사기꾼이 뭐라 했냐면 빌린 게 아니고 투자 받았다고. 그 당시에 뭐 재산 상태가 어떻게 이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 불기소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카톡은 잘 날아가니까 예. 캡처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예. 그 생각을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캡처했는데 휴대폰이 다 또 이게 분실해가지고 또 예. 증거가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 예, 한 두 예. 분을 만났거든요.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이제 여자분인데 남편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예.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외로우니까 남자친구를 하나 소개해줬어요. 음. 근데 만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하자 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갑자기.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약간 탐탁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이 사기꾼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몇 억을 대출 대출해달라니까 대출해서 줬어요. 했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 악질 사기꾼이네. 그래가지고 로맨스 스캠에 약간 비스무리하죠. 오프라인판이. 네,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부부간에는 형 면제예요. 사기죄 아예 처벌 자체를 못해. 형 면제라. 그래요? 고소해봐야 의미가 없어. 형제간에는 이제 친고죄죠.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네,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을 넘어버리면 공소권이 없거든요. 네. 부부간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어요. 재산 범죄는. 근데 그 그러니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까지 하면 했으니까 게임 끝나는 거지. 법적으로 어. 부부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기꾼이 진화가 돼 있는 거죠. 야,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악질 사기꾼들 중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사기를 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사기를 진짜 쳤는데 또 잡혀오는 경우도 많나요? 많죠. 그래요. 네, 계속 계속 또 와요. 뭐 그리고 최대- 운 좋으면 또 무혐의 처분 받는 경우도 있고. 최대 몇 번까지 보셨나요? 내가 41번. 정가 41번 사기로. 네. 그중 딴 건 다 떼고 딴 건 떼고 네, 사기죄로만 사기죄로만 41번이다. 대단하네요. 뭐 실형 받은 것도 있고 그 무혐의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소 당한 게 예. 그러니까 40 이렇게 사기 공화국에서는 정말 41건을 고소당할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다. 당장 뭐 형량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번 사실 피해를 입으면은 형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다 복구받을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냥 몸빵 한다 하면 예. 어떻게 할 방법이 한계가. 그러니까 역시 예방이 살 예, 길이고 예방만이 살 항상 길이죠. 조심해야 된다. 오늘 얘기한 민영사 통합 차용증은 꼭 앞으로는 사용하시는 걸로. 그것만 머리에 예. 넣어도 앞으로 아마 사업하시는데 상당 부분 그 예. 보호가 될 겁니다. 근데 검사님이 그러면 그 검사로 일한 지 33년 네. 네, 됐고 이제 정말 정년이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사건을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예. 돌이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검사가 뭐 한 달에 처리하는 뭐 1년에 처리하는 평균 그 사건 건수도 엄청 많은 네. 나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 하니까 그 검사님이 내가 적어놓은 게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다. 네. 왜냐면 그때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정신없이 계속 사건만 처리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제 벌써 인상 깊었던 사건들의 디테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예, 맞아요. 그렇게 33년을 해오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 네. 피해자들의 인생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검사 20년 정도 이제 될 쯤 되니까 이제 또 같은 패턴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꼈어요. 사기라고 하는 무대에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만 다를 뿐이지 네. 패턴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검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막 수사해서 구속하고 막 굉장히 신났죠.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이 사람이 범죄인 사기꾼은 맞지만 이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면 가장이고 애 아빠고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놈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놈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오로지 사건만 보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보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구속을 이렇게 쉽게 착착 못 하겠더라고요. 망설여지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냥 예전에는 그 피해자의 개인적인 뭐 삶, 성장 스토리 이런 거는 관심이 관심이 전혀 없었죠. 없었는데 그거는 뭐 전혀 혐의를 밝히는데 전혀 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만 요즘은 계속 이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다. 그 33년간의 경험 속에서 아쉬움도 있고 뿌듯한 것도 있다면 아쉬운 건 좀 뭘까요? 아쉬운 거는 그동안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요. 네. 제 생각대로 뭐 네. 위에 뭐 결제 과정에서 뭐 상사와 네. 뭐 견해가 안 맞았을 때는 상사가 어디 청탁받고 나한테 부당한 네. 뭐 압력 넣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사를 설득을 못했구나 이런 네. 생각. 그리고 또 상사가 지적하는 부분을 또 수사를 해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또 밝혀지고 역시 상사들은 네. 보는 어. 시야가 더 크다든지 어떤 지금 나의 시각 정도를 내가 10년 차일 때 그때 갖고서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그런 이군요. 얘기를 해요. 제 책에 서문에도 썼지만은 이 사기 예방에 현재 나의 이 정도 위치의 어떤 실력 뭐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은 터득한 어떤 사기 예방의 지혜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국가 세금을 받아왔고 상사들이 결제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갈고 닦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사기 사건 하나하나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들의 재산 또 사기당해서 울고 눈물 또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그 목숨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 각 사건별로 조금씩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걸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죠. 이 책은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 예방 보고서 이렇게 거창한 건가요? 처럼 이게 공공재다 이거지. 개인기 아니고 공공재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공유함으로써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면 33년의 검사 생활이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책 광고를 또 하셔서 당황했지만 그런 말을 한 배경에는 결국은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는 엄청 많은 어떤 경험과 세금과 이런 것들이 녹아 있으니까 한 번은 보시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임채원 동부지검 중요경제 범죄조사단장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건져가야 될 건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차용증을 꼭 쓰는 버릇을 들이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만 딱 머릿속에 넣어도 아주 큰 수확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